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겨울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우 춥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겨울만큼 춥진 않겠는데요.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5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에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대부분이면 그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으니까요. 또다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동해 남부 해상에서 오후에는 동해 중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일겠는데요. 내일은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주황산 하면 청송에 있는 산이라고 인식돼 왔는데 영덕에서도 주황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0년 만에 개설된 주황산 영덕 탐방로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인 청송 주황산. 용추계곡 기암과 주산지의 선경은 연간 100만 명 가까운 탐방객을 청송으로 불러들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면적은 10만 5천 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30%가 속해 있는 영덕에도 19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탐방로가 생겼습니다. 영덕군 달산면 용전리에서 청송 방면 감해봉까지 6.2km. 편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깔딱고개라 불릴 만큼 경사가 가파른 길도 있고 능선을 조망하는 코스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원을 빌던 갓바위에서부터 왕이 기거했다는 뜻의 왕거암, 대궐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대궐령 등 신라시대 중국 주왕의 전설이 깃든 장소가 많습니다. 주왕이 중국의 내란으로 인해서 계속 피난을 오시다가 참 자리가 좋아서 그곳에서 잠시 집을 짓고 사시던 곳이라고 해서 대궐령이다. 영덕에서 산을 오르면 1시간 만에 동해바다와 북으로는 영양풍력발전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만 있던 영덕에 내륙 관광자원이 생긴 겁니다. 우리 영덕이 그 바다를 위시한 블루로드라든가 이런 관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황산 탐방로 개방을 계기로 해서 산악 관광도 가능하다는 것을. 영덕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지품면 기사리 방면 등 탐방로 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진에서 봉화로 이어지는 보부상 옛길이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사례처럼 주황산 소통길은 영덕군과 청송군에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에서는 천년 전 신라의 왕과 왕비가 걸었던 길이 복원됐습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실제로 신라의 왕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라시대 왕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대릉원 숲길을 걸어갑니다. 왕과 왕비의 산책로는 유서 깊은 교촌 한옥마을을 지나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월정교를 거쳐 신라 왕궁인 월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도당산 터널 전망대와 화백광장까지 연결되는데 특히 도당산 터널 전망대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경주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년 전 신라 왕과 왕비의 산책로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신라의 숨결을 아들과 같이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들도 역시 좋아해서 앞으로서 보람찹니다. 신라 탐방길은 세계 문화유산인 신라 왕궁에서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 남산을 다시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76년 산업도로 개통으로 끊어졌던 길이 생태터널 건설을 통해 복원된 것입니다. 거의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찾아주시고 경주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는 삼릉 가는 길과 동남산 가는 길 등 역사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길을 거닐면서 신라인의 풍요와 운치를 느끼며 경주의 가을 속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해외에 보낼 독도 영문 달력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들은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에 달력을 받을 외국인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선물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되고, 경북도는 심사를 거쳐 모두 2017부의 달력을 인당 3부 이내로 신청인의 국내 주소로 보내줄 계획입니다. 독도 영문 달력에는 팔도 총도와 해좌 전도 등 울릉도 독도 고지도 12점과 독도의 자연 경관과 현지 생활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점차 양이 적고 간편한 소포장 형태의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청송군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사과 자판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객이 몰리는 청송 주황산. 지친 하산객들을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사과 자판기입니다. 껍질째 먹는 청송 사과가 한 알씩 포장돼 있고 사과즙도 한 팩씩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당 1,000원 남짓한 저렴한 가격에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보니 인기가 좋습니다. 좀 새롭고 신선해요. 처음 보는 이거 보고 싶을 때 하나씩 뽑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판기가 보편화됐다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생과일 형태로 자판기 판매를 시작한 건 청송 사과가 국내 처음입니다. 청송군은 현재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6곳에 사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홍보용으로 설치했지만 한 대당 월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넘기면서 자판기 운영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여 관공서 병원 쪽으로 찾아 원래 안으로 51대를 설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2025년까지 사과 자판기 500대 설치를 목표로 서울 주요 대학과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판매는 물론 브랜드 홍보도 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중국의 철강 제품 생산 감축과 원재료 인상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꾸준히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다음 달에도 열연 강판 등 철강 제품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원료탄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생산 설비 감축이 시작된 중국 철강사들의 제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채취된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된 뒤 지난 8월 초부터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강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형산강에서 어패류를 잡아 생활하는 어민들은 20여 명, 제첩과 바지락, 참게, 장어, 숭어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이곳에서 잡힌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8월 초부터 어로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석 달째 조업을 하지 못하자 어민들은 생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내가 병선이 차에 챙겨서 약값도 대야 되고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생계에 애랍습니다. 어민들은 당장은 물론 내수면 업 허가 소멸로까지 이어져 자칫 생활 터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조업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만일에 그게 갱신이 안 되고 말소시킬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포항시가 수은 제첩 파동 이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지난 9월과 10월
2달간 6개 지점에서 5개 어패류의 수은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시민 건강을 우려해 2달간 더 수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어로 허용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퍼가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중금속 불법 배출과 허술한 지도 단속이 불러온 형산강 오염.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세 어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방제 개선 과제 27건을 발굴해 국민안전처 지진 방제 종합 개선 기획단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 서비스 개선과 주택 반파 미만에 대한 세부 보상 기준 마련, 그리고 내진 보강이 어려운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국세 감면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의 가칭 방사능 방제 교육훈련원 설립과 경주 역사문화 미관지구 관리 방안 개선, 그리고 가칭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건의했습니다. 섞어서 올게요. 경주시는 지진 피해 문화재에 대한 긴급 보수 예산 19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불국사 다보탑과 열암곡 석불 좌상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59개소로 설계 승인과 공사 발주 절차를 이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2차 문화재 긴급 보수 대상 37개소에 대해서는 3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항 나물루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박 의원의 가족사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는 100여 명의 도예가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도자기 도시인데요. 신라 토기부터 현대 도자기까지 1000년을 이어오는 도예의 내공을 담은 전시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치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진 듯한 둥근 항아리. 철과 동이 들어간 유약을 흩뿌린 뒤 오로지 불꽃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 속에 넣으면 가마속 재가 묻으면서 흙꽃이 핍니다. 검고 붉은 두 가지 색은 불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흙을 자유자재로 주무르고 흙꽃과 불꽃을 그려넣는 이들은 경주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들은 모두 수작으로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개성으로 신라 토기부터 고려 청자, 조선 백자, 현대 도자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작품들이 물레를 돌리지 않고 손으로만 쌓고 두드려 신라시대 기법으로 재현한 신라 토기는 경주의 도공이기에 가능한 작품입니다. 21년을 이어온 경주 도예가 협회 50여 명의 회원이 경주 도예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 교향악단의 연주회, 가을의 베토벤과 경주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제1회 영덕 합창 페스티벌이 영덕 군민회관, 경주 리코더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와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 수익금으로 추진하는 20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6개 시군의 7개 사업이 선정돼 9억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포항시 모자이크 어린이집과 김천시 다운 보호작업장, 칠곡군의 연꽃 피는 집 등으로 이곳에는 이용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숲과 쉼터가 조성됩니다. 경북 지역 노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노인 인구 1000명당 1.9건으로 2008년 0.52건, 2010년 1.09건, 2012년 1.2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노인 인구 1000명당 1건으로 전국 평균 1.8건보다 적으며 2008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겨울만큼 춥진 않겠는데요.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5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에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대부분이면 그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으니까요. 또다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동해 남부 해상에서 오후에는 동해 중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일겠는데요. 내일은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